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큰 틀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번 연금개혁안의 주요 쟁점 3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첫 번째는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할까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연금개혁 발표에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축소되고 금액이 상향 조정될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혀왔고, 지난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안에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이번 정부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하면 전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700만 명 정도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올해 예산은 24조 4천억 원이고, 급속히 가팔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로 인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도 2030년 39조 6천억 원, 2070년엔 2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기초연금의 인상은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급 대상 기준선을 현재 수준을 동결하는 식으로 전체 노인의 70%를 단계적으로 65% 정도로 내려가는 효과를 주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얼마만큼 올릴까입니다. 세대 갈등은 이번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는 핵심 이슈인데요. 이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불안과 연금으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노년층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나이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에서 15%로, 40에서 50대는 해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 내외로 5년에 걸쳐 올리고, 20에서 30대는 0.5%포인트씩 더 장기간에 걸쳐 차등 인상하는 방식으로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1990년생인 현재 35세들이 65세가 되는 2055년으로 추산된 만큼 보험료율 인상으로 고갈을 늦춘다면 청년층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인상안은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장년층으로서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4.4%에 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도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하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와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것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일 때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아직 40년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을 신규로 받을 사람들의 평균 가입 기간을 19.2년으로 추정하였고 2060년이 되어도 평균 가입 기간은 26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8% 정도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4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50% 이상이 월 4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재정 안정만을 주장하며 소득 대체율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 또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세 번째는 자동 안정화 장치 언제 어떻게 도입할까입니다. 경제 상황과 평균 수명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급여 수준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액 조정에 어떤 요소를 포함시키고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의 연동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하면서 공적연금 전체 피보험자 감소율 3년 평균치와 평균 수명의 증가를 감안한 일정률의 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비슷하게 국민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을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처럼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이 보다 많이 깎일 수 있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2012년 법정 정년과 기대 여명을 연금액 조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 3년 만에 제도를 폐지한 것을 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정부와 여당에서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모수개혁에 반대하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 이외에 어떤 구조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또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수 부족까지 겹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즉각적인 인상과 개혁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연계금액과 같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악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정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